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죠. 요 며칠간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빠져서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끌어올리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우는 좀 지켰지만은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양 시장이 어쨌든 플러스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전체 섹터가 다 좋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도 이제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양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545, 하락이 337, 코스닥은 836 대 730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장은 상당히 괜찮은 면모를 보이면서 주로 이제 이슈 섹터들 위주로 좀 이슈가 좀 붙는 섹터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좀 붙는 그런 장세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증시가 미국하고는 확실히 좀 디커플링된 면모를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그럼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미국하고 떨어져 가지고 우리 증시가 싸기 때문에 막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면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미국하고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죠. 미국은 이제 12월 중순부터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상승한 곳이 어디냐면은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12월 중순부터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쭉 올렸죠.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1월 달부터 쭉 올렸습니다. 우리 시장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12월 중순에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1월 달부터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 폭을 보면은 우리 시장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강하죠. 하지만 방향성은 유럽하고 동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홍콩 항생지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중순에 살짝 눌렸다가 1월 달부터 쭉 잡아 올렸죠. 그래서 전체 이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하고 그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 그 외에 이렇게 지금 구도가 형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관세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관세를 여러 나라에 매기니까 관세를 매기는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주식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지금 보이는 거죠.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유럽 쪽이라든가 홍콩 항생, 이제 주로 유럽 쪽을 보면 되겠죠. 그쪽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유럽 쪽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유럽도 이제 좀 쉬어갈 만한 때가 좀 된 것 같죠. 그래서 유럽이 다시 또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하고 좀 이제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동조가 되고 있는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안 붙고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인데 코스피를 보면은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파는 와중에 연기금에서는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 매수를 안 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보면은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매도지만은 그래도 연기금이 조금 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쨌든 약점인 것 같고,
또 오늘만 보더라도요.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수급이 아침부터 코스피 쪽에서는 팔아가지고 막판에 더 팔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팔며 시작해서 선물 좀 사는 듯 했습니다만은 결국 막판에 선물 매도로 또 마감이 됐죠. 물론 이제 이 선물 매도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혹시라도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감에서 이제 매도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안 붙고 있는 이 부분이 어쩌면 이제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안 붙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지금 사다가 지치면은 시장이 고점 찍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사줬지만은 어떤 순간부터는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팔다가 사들어오면서 지수를 더 땡겨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풀릴까? 과연 지금의 외국인들 매도가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될까 앞으로는, 아니면은 연기금을 포기시키는 그 나쁜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될까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환율 쪽에 뭔가 좀 키가 있는 것 같아요. 환율 쪽에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오르던 환율이 딱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기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1420원 밑으로 깨지면서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깨지면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외국인들이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 안 들어올 거고요. 그럼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만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 여력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걸 또 걱정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달러를 보시면은 그래도 달러가 많이 좀 빠졌다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빠져준다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주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달러 좀 빠졌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빠져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달러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어쨌든 들어와 줘야지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해나가면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은 좀 가져보면서 어쨌든 환율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이 굉장히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나스닥이 0.68%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 미국 증시는 그 우리 장중에 야간 선물이 0.5%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요즘에 안 좋으면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은 쪽으로 풀린다면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나쁜 쪽으로 풀리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빠질 거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빠지게 된다면 한 요 정도 이 예전에 고점이 형성돼 있는 요 정도까지는 좀 빠진다 봐야 됩니다. 살짝 깬다 치면은 18,600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벤트가 좀 좋은 쪽으로 풀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요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 시장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2,700을 한번 건드리든지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다시 상방 돌파가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쨌든 그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도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들 보면은 2차 전지가 요즘에 계속 좋습니다.
이차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쌍바닥을 잡아야지 2차전지 바닥이 잡힌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파동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공둥이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쌍바닥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봉우리를. 그래서 이런 거는 바닥 패턴으로 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는 차트상으로 바닥 패턴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이제는 저점을 다시 깰 일은 없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들고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지금 바닥을 좀 높여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잘 가고 있고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이렇게 쌍바닥 잘 만들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런 종목들도 있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좀 바닥 잡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엔캠도 뭐 저가권에서 매수는 이제 좀 가능한 종목은 보이고 요즘에 전고체 쪽이 계속 좋았는데 한농화성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농화성 뭐 코인테크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매수는 조금은 좀 한농화성 쪽에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음봉이 나오면 이제 매수하는 걸로 좀 하시고 음봉이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봉이 언제쯤 나올까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으면은 그 행사 때문에 더 쭉쭉 갈 것인가 아니면은 재료 노출성으로 한번 매물을 맞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 근래에 2차 전지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올라가다가 막상 인터배터리 행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매물을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 특히 이제 이쪽 전고체라든가 뭐 동아기업처럼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매물을 좀 맞을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단지 이제 그렇게 매물을 맞고 빠져준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인터배터리 이후에 매물을 좀 맞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적합한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은 저는 계속 변함이 없어요. 음봉에서 매수하자 그리고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저는 의견을 계속 견지를 해왔고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움직였던 쪽이 셀트리온이 오늘 많이 움직였죠. 아무래도 이제 뭐 또 그 글로벌 어떤 그 램시마가 제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등극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쭉 잡아 올렸는데 셀트리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전고점 부근 22만 원까지는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잡지 마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잡는 거 굉장히 안 좋다. 음봉 나오면 잡자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요. 레거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한미사이언스라든가 뭐 4% 올랐고요. 녹십자가 또 2% 정도 반등이 나왔고 종근당이 또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쪽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올릭스가 또 이제 뭐 어쨌든 저기 재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쪽에 코스피 쪽에 그리고 실적을 안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뭔가 좀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좀 약했어요. 알테오제는 반등이 안 나왔고요. 삼천당 살짝 빠졌고 ABL 바이오, 바이넥스, ST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에 있는 제약주들이 많이 오른 날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바이오들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들이 반등이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반등이 안 나오냐면은, 코스닥 바이오가 지금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2차 전지가 가면 안 돼요. 둘 다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지금 수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지금 경합을 벌이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차 전지가 가다가 좀 쉬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바이오 쪽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유력한 종목들 지금 이제 바이넥스나 ST팜처럼 이런 이제 CMO 쪽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관세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 다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관세 이슈는 뭐 몰랐던 게 아니죠. 다 알고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막상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낫고요. ABL 바이오도 지금 한번 전고점 돌파가 나온 이후에 눌려 있는데 뭐 또 단기적으로는 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2차 전지가 쉬어갈 만한 타이밍에 곧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바이오를 잡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또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삼성전자는 좀 빠졌지만은 하이닉스는 조금 올랐고 삼성전자는 뭐 살짝 빠졌지만 아래 거를 또 달았습니다. 요즘 쉬고 있어요. 필옵틱스처럼 유리기판도 쉬고 CXL, 네오셈 쉬고 있고 YC도 살짝 오르다가 쉬고 있는데 지금 뭐 121선, 21선 안착 움직임이죠. 또 시총권 코스닥의 시총권 리노공업이나 주성이나 다 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가 이제 미리 좀 빠져 있고 이렇게 뭐 3일간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죠. 이번에 실적은 이번 분기권 잘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다음번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내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들이.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마감한 이후로 그 시간 외에서 1.8%나 반등이 나왔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0%가 넘는 반등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 오늘 미국의 야간 선물이 높았던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에 높아 있던 것 같으니까 웬만치만 해주면 엔비디아는 미리 빠졌던 부분이 약이 돼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 반도체 또다시 또 움직일 거고요. 반도체가 움직이면 시장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반도체는 올해 한 해 또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 안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유리기판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필옵틱스는 좀 이제 당분간 좀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신고가를 낼까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뭐 추천드리던 가격대가 2만 원 미치인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2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정도 하시면 좋겠고 네오셈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XL 쪽은 아직까지 충분한 시세를 못 누렸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HBM 테스터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또 더 갈 폭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 출발 못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또 눌려있는 ISC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 또 신고가를 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렇게 눌려있을 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올해도 반도체는 엔비디아는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좋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블랙엘 출시가 됐기 때문에 뭐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에 어떤 우려감이 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왜 그게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공개방송 때 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눌린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도체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때문에 눌리게 된다면 정말 땡큐 하고 받아야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좀 움직였던 쪽이 어디냐면은 스마트폰 쪽이 좀 움직였죠. KH바텍도 좀 올라왔고, 폴더블 폰 쪽.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도 올라와서 오늘도 또 올라갔죠. 코오롱인더처럼 CPI 쪽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MWC가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쪽은 저는 MWC가 거의 고점 형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옛날처럼 성장 시장이 아니죠. 예,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도 어느 정도 한계가 다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모멘텀이 붙지만 행사가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제로 노출성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는 혹은 이번 주 말 정도에는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올라갔던 섹터 중에 이제 화학 쪽이 있는데 저는 늘 화학 쪽은 올라갈 때 비중 축소 말씀드리죠. 롯데케미칼도 121선 부근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하자 올라올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라가면 또 비중 축소.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싸게 내놓는 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렇다고 화학 제품에다가 대고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중국 전체적인 보편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중국 제품을 화학 제품들 그 많은 생활용품들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 전 세계가 중국의 싼 걸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쪽에 대해 가지고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자 의견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뭐 철강 쪽도 이번에 올라오는 게 저는 조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이유 없이 올라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 매기니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반사수혜를 줄 거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스토리고 어찌 보면 뇌피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막상 관세가 매겨지면은 제 생각에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강철 쪽도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 재건 쪽 주들 오늘 움직였죠. 뭐 대동기어도 갔고 현대에버다임 또 움직였고 뭐 건설주들 HD 현대건설, 진성TC, 기계 쪽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쪽은 트레이딩 접근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우상향이냐 그런 건 아니죠. 모멘텀이 남아 있는 동안에 급락이 없다. 그리고 왔다 갔다를 변동성을 계속 준다. 그러니까 빠질 때 잡아서 올라갈 때 팔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일쯤에서는 한번 또 매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빠지게 기다렸다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오늘 또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은 뭐 지금 사도 되지만 본격 반등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거예요. 실제로 관세를 먹어야지 그 다음에 재료 노출성으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부품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S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랑 GM이랑 합작하게 되면 이 회사 지금 부품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화신 아직 들어올랐는데 화신도 미국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힌트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략 부분에 본다면은 어쨌든 오늘 밤에 일단 잘 지나가야 되겠죠. 엔비디아 건이 잘 지나가야 되겠고 방향성을 보면서 타이밍을 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제로는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7시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벤트가 시장의 긍정적인 쪽으로 끝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매수해야 되겠죠.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또 쉬고 있던 종목들, 뭐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수를 해야 되겠고, 시장이 이제 반등할 때는 주도 섹터는 늘 그렇습니다. 반바지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근데 반도체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를 이끌고요.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코스닥을 이끌죠. 그리고 이 두 섹터는 경합을 벌이죠. 서로 간에.
근데 다음 주에 인터 배터리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매물 맞을 우려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빠져있던 바이오를 조금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또 뭐 조선이라든가 또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강한 섹터죠. 또 전선 빠져있죠. 전선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 빠지면은 또 들어가야죠. 강한 섹터입니다. 모멘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강조분, 강한 종목들을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만 한다면은 정말 재밌는 장세입니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장세죠.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는 뭔가 좀 중기로 종목들을 좀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단기 수익을 트레이딩 형태로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운용을 하신다면은 정말 재미있는 장세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 말쯤에 역발상 매수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계좌 수익이 지금 사실상 한 30%, 40%는 그냥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서 올해 조금 리스키한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조금 현금화 시키자고 했으니까 매수를 내일 아침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수익들 많이들 누리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